해외 파견 은행원 남편 따라갔다가 32살에 340억 벌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대만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 해외 파견 나가는 은행원 남편을 따라갔다 사업 아이디어를 얻은 주부가 있습니다. 그는 2007년 싱가포르에서 버블티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다면 대박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로 국내 판권을 계약하고 2012년 홍대 입구에 공차코리아 1호점을 냈습니다. 김여진 전 공차코리아 대표 이야기입니다. 2014년 10월 공차의 인기가 한창 올랐을 때 김 전 대표는 공동 창업자인 남편과 함께 공차코리아 매각을 결정합니다. 부부는 공차코리아의 지분 65%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유니슨 캐피털에 넘겼습니다. 매각 가격은 340억 원으로 당시 평범한 주부의 340억 성공 신화라는 언론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대만 먹거리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요식업을 하려면 대만 먹거리 시장을 조사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대만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하얀 우유 위에 검은색 시럽이 녹아든 흑당 버블티. 한동안 SNS에 열풍을 몰고 온 음식입니다. 이 유행을 만든 타이거 슈가는 대만 타이중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밀크티 브랜드입니다. 대만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아 대만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딤섬 맛집 딘타이펑. 딘타이펑은 크고 풍요로운 솥이라는 뜻인데요. 딘타이펑의 대표 메뉴는 샤오롱바오입니다. 샤오롱바오는 5g의 얇은 만두피에 16g의 만두소를 넣어 만드는데요. 뜨거운 육즙이 흘러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딘타이펑은 1993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레스토랑의 이름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서울 명동에 처음 들어섰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홍콩 등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대만식 디저트는 대형 유통업계가 앞장서서 들여오기도 합니다. 홈플러스는 2016년 대만 인기 디저트 펑리수를 출시해 2주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파인애플 케이크라고 불리는 펑리수는 부드러운 빵 안에 파인애플 잼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 대만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메뉴를 개발해 초코 펑리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마트도 2017년 대만 현지 업체와 손잡고 펑리수 피코크를 판매했습니다. 대만 샌드위치 브랜드 홍루이제는 2018년 3월 홍대 1호점을 열었습니다. 홍루이제는 1947년 창립 이후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만의 국민 샌드위치인데요. 재료는 단순합니다. 하얀 식빵 사이 얇은 치즈와 햄, 그리고 생크림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만 샌드위치 홍루이젠을 보면서 대만 카스테라처럼 한철 장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대만 카스테라는 한두 개 업체에 불과했는데요. 인기의 편승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내 약 17가지 대만 카스테라 브랜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중반부터 그 수가 크게 줄어 이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긴 줄을 설 정도로 붐볐던 가게가 다음날 팔이 날리는 집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공차나 딘타이펑 같은 브랜드는 제품의 품질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에 공차를 들여올 당시 김여진 대표는 본점에서 청소 설거지를 하면서 제조 비법을 익혔습니다. 딘타이펑 역시 재료마다 전부 무게를 매겨 똑같은 음식 맛을 내도록 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책 골목의 전쟁 김영준 작가는 사업은 아이템만으로 성공이 판가름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키우지 않는 한 제2의 대만 카스테라 신드롬을 반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매장 수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장 수를 지나치게 늘리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가 불만을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센TV 임원진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